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꼭 9일 남았습니다. 어제 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 두 가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이 됐다 사실상 하는 부분, 그 다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치개혁이라고 이러면 겁니다. 다당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그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 제 느낌입니다. 이번 대선 흐름에서 어제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굉장히 승부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하루였을 것이다 라는 느낌, 감이 오는 대목입니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내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박,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재미삼아 이렇게 내기를 걸고 합니다. 저보고 이번 선거 대선 내기 어느 쪽에 걸 것이냐? 흔히 말로야 신체 일부를 건다, 전 재산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걸 거냐? 저는 정말 눈 터지는 개가 바둑으로 치면 박빙의 승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흐름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탔지 않느냐라는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하루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로 걸겠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내부 경선, 당내 경선이 시작됐던 7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흐름, 전체의 흐름, 지금 단기간의 흐름은 이재명 쪽이 승기를 탄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전체 7개월간의 흐름을 보건대 윤석열 쪽이다. 반집 승부. 반집은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이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요즘에는 바둑이 굉장히 정교해져 가지고 2분의 1집을 더 나아가서 그게 반집 아닙니까? 4분의 1집, 6분의 1집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집은 계산이 되지 않는다. 전체 흐름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인데 지난 6, 7개월의 흐름으로 윤석열 후보의 반집 승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제는 무슨 일들이 도대체 일어났던 것이냐? 여러분들과 한번 월요일 아침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발생했던 두 가지 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과 안철수는 왜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을 했을까? 양쪽 모두. 그동안 물밑에서 있었던 협상 과정 이야기도 다 털어놨습니다. 어제 밝히지 않겠다.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밝히지 않겠다라고 한 그 소위 실무협상팀에서 장제원과 이태규가 합의한 그 부분까지도 거의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동으로 꾸리겠다. 그래서 공동정부 철학까지 전체를, 그 다음 나중에 합당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내년에 당권에 도전하는 것까지 모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은 결렬을 했을까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안철수 후보의 변심입니다. 변심. 안철수 후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에 이태규를 내보내고 윤석열 쪽에도 장제원이 내보낼 때는 둘이가 합의를 하면, 둘이는 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둘이가 합의를 하면 어제 단판을 짓는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합의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새벽부터 변심을 한 거죠. 바뀐 거죠. 윤석열 후보를 못 믿겠다. 이것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제가 어제 의혹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부인인 김미경 교수 끈끈이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주변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변심, 결정, 마지막에 결정이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언제나 김미경 교수가 아니었겠느냐, 영향력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합의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 핑계를 댔습니다. 이 부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예 그동안 물밑에서 한 그 협상까지 다 깨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 여론조사 경선 부분에 대해서 좋다 한번 협의해 보자, 또는 여론조사 경선은 이렇게 해서 이건 부적당하다, 대신 내가 이건 사과할게 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를 만약 찾아러 내려갔다면, 호남을 내려갔다면, 또 안철수 후보의 집으로 갔다면 상황은 어찌 됐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더 믿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합의를 보고도 안철수 후보가 바뀌었고, 생각이 그 바뀐 것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밑 협상을 깨면서 이젠 국민들어, 유권자들어 단일화, 실질적인 단일화를 투표로서 해결해달라, 지지율로서 해결해달라. 앞으로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아직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도 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느냐?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역시 또 생물이다. 마지막 1%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합의하고도 변심을 했을까? 역시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이고,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은 어젯밤 민주당이 보여준,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여준 그 정치개혁, 다당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쏠렸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 민주당이 내걸은 그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에 그 부분에 더 쏠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입장을 발표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떤 다른 핑계를 댈까, 다른 변명을 댈까라는 부분이죠. 어제 민주당이 한 그 소위 정치개혁이란 이름의 그 다당제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다시피 선거 막판에 이 사기입니다.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도 지난 5년 전에 공약을 한 것인데 뒤집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뒤집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당제를 보장하고 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들입니다. 국회에서 권력을 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다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또 비례대표를 늘리겠다. 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 모두 의원 내각제, 국회에서 권력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동정부를 이야기해서 이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 이번 구도, 대선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고 나온 게 정치교체인 겁니다. 정치교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원조는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사실은 3, 4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 이겁니다. 공동정부 얘기를 하면서 개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의원 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이 갈라서고 난 다음에 이재명 쪽에서 김종인과 계속 협의를 하다가 찾아낸 답이 이겁니다. 정치교체라는 이름으로 의원 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대통령의 자신이 집권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이거 다 깔아뭉개입니다. 의원 내각제 안 하죠. 이제 국회 권력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 청와대만 장악하면 완벽하게 독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 다 깔아뭉개입니다. 뭐 이거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총회로서 당론은 다시 깔아뭉개면 그만이죠, 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깔아뭉개고,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이걸 통해서 윤석열을 지금 포위했듯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포위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 김종인이 총감독이고 모두가 여기에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이재명, 심상정 모두가 함께 나선, 김동연까지 모두가 나선 그 게임이다. 안철수가 이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인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민주당 보셨지 않습니까?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가 뭡니까? 그 다당제 보장하는 겁니다.
2018년 말이었지 않습니까? 심상정에게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 해줄게. 같이 패스트 트랙 하자라고 해놓고 공수처만 통과시키고 그 다음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무산시켰습니까?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 심상정 완전히 팽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쏟고도 또 다시 안철수와 심상정이 이 민주당의 이 사실은 사기 노름이죠. 뭐 민주당 이재명으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이기면 깔아뭉개버리면 되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이 카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포위해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뚫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반집승부, 계산이 되지 않는 반집승부인데 윤석열 후보에게 거느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내부 경선을 할 당시에 제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가야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홍준표 후보의 추격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한 그 역선택을 노린 선거운동,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로 집결하자. 윤석열로 정권교체를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길 기회가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지율을 벌려버릴 서너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산이 되고 정말 이제는 뭐 눈 터지는 개가 싸움, 박빙의 승부까지 왔다. 그 중간에 제가 제 주변에 또 손재TV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김종인과 이준석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이건 필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결국 이준석과는 손을 잡았고 김종인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고 안철수와는 이제 결별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인과 결별을 하고 난 뒤에도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김종인을 관리해야 한다. 결별은 했지만 이재명과 붙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된 부분입니다. 정말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댓글에도 그럽니다. 김종인이나 이준석 뭐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송은재TV를 다시 찾아보시면 그대로일 겁니다. 김종인은 선거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김종인은 선거를 하는, 자기 선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만을 찾아온 30년 동안 거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술자, 선거꾼입니다. 이런 사람과 척을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늘에 두고 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경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탄핵이나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더 큰 후유증이 오게 된다. 그 다음 이준석의 가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과 손잡고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재명에게 10% 이상 지고 있던 것을 또 확 뒤집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준석 대표 때문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도 조금 기여는 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그 다음 이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아직 물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 하느냐? 앞으로 이제 9일 동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 교체, 정권 교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이번 대선 구도였습니다. 대선, 선거는 구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정치 교체라는 걸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안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형태. 안철수는 지금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아도 이재명, 그러니까 사자구도로 가도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윤석열이 고립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고립되는 모양이 되고 정치 교체에 힘이 실리는 막판에 와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윤석열로서는 가장 피해야 되는, 가장 좋지 않는 구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부터 제가 생각이 다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정치 신인인 부분도 있겠고요. 또 제가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실패를 하는 결정들, 잘못된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큰 가닥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큰 가닥에 있어서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 이런 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위태롭다, 위기다라고 할 때 윤석열 후보는 바른 길, 이기는 길을 찾아내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 홍준표 의원에게 막판 추격을 당할 점에서 김종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더 차이가 벌어졌더라면 위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결정들. 그 다음 이준석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는데 이준석의 손을 잡고 가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어제 안철수 후보와 결렬선을 하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핑계도 되지 못할 정도의 포위를 하는 이것까지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결렬선은 완전히 깨는 쪽으로 가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안철수 후보에게 문을 모두 열어놓는 윤석열 후보의 일은 노련하다고 보아야 하나요?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많은 실수, 많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큰 가닥에 있어서는 올바른 이기는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9일 남았는데 말 그대로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정말 중요한 하루였다. 이번 대선에 아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하루였다. 그런데 앞으로 9일 동안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